안녕하세요. 유레카 내과 전문의 인석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위내시경은 괜찮은데 왜 속이 불편할까요? 입니다. 이 질문 들으시고 굉장히 이제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거 내 얘긴데 하면서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좀 우리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상부 혹은 하부 이제 모든 복부 증상이 있을 때, 복부 증상이라고 하면 아플 수도 있고 쓰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소화관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내시경을 하였을 때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고 하면 구조적 이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궤양이라던가 염증이 있어서 울긋불긋하다던가 혹은 암 같은 중대한 질환이 있다던가 하는 비율이 실제로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시경상에서 70%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나는 불편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위장관의 이 감수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좀 예민한 위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통증 혹은 불편감으로 느끼지 않는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TRPV1 수용체라고 하는 좀 이름이 어려운 우리 몸의 이제 구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과거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굉장히 큰 연구 업적인데, 통증, 즉 아픔에 관여하는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앞서 언급됐던 헬리코박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많은 좀 약간 정신과적인 질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수용체가 과민해지면은 내시경상에서는 보이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위의 용적 분포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의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는 위저부라고 하는 약간 창고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쭉 내려가서 위저부에 저장이 되었다가 소화가 될 준비가 되면 전정부라고 하는 소장과 연결된 부위로 들어가서 이후에 소장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반대로 되어서 저부는 그냥 쑥 통과하고 전정부의 음식물이 쌓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위의 전정부는 이렇게 큰 용적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위장관의 과민성이나 위장관의 운동이 이상하다던가 혹은 경련 같은 증상들, 기전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위장관에 눈에 보이는 이상이 없더라도 충분히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균이기 때문에 제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궤양이 있거나 심각한 이제 조기 위암 같은 게 있을 때 시행하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이런 질환에서도 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만드는 진료 지침에서도 상당히 권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산균이나 위장관 운동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조율해주는 약재들, 경련을 풀어주는 진경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혹시 모두 안 듣는다, 그렇게 되면은 위장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정상상제균이라고 하는 유익한 균들이 들어갈 수 있게 유산균 제제를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 그것과 함께 위장관에서만 작용하는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항생제는 혈중으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작용은 없으면서 위장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복용한 유산균으로 인해서 깨끗한 균으로 이제 코팅이 되게 되면은 위장관이 한층 편해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전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일부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위장관 과민성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항우울제를 위장관에 작용하는 진통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머리에 있는 뇌와 위장관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브레인, 즉 뇌, 겉, 위장관, 브레인 겉 엑시스라고 하는 뇌와 장은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나오는 물질들이 위장관에서 오히려 뇌보다도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경 호르몬들의 변화 혹은 이상이 위장관의 불편감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소견과 진찰 소견 그리고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러한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으시면은 분명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위장관에 생긴 궤양들만 속을 쓰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장관에 발생한 무서운 암들만이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시경상의 이상이 없어도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면 굉장히 속이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검사에도 원인을 밝힐 수 없었던 분들은 내과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서 꼭 이 질환에 대해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